왜 정작 나한테는 그 말을 못 해준 걸까? 우리는 늘 남의 시선이나 감정, 생각에 온 감각을 곤두세우고 살아간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남들과의 말과 판단에 온통 신경이 쏠려 정작 자신의 감정과 생각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게 된다. 남들에게는 좋은 사람일지 몰라도 정작 내 마음을 돌보는 데는 인색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왜 남들에게는 잘하고 있어, 힘내 라는 말을 잘하면서 정작 나한테는 그 말을 못 해주는 걸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고군분투하면서도 끊임없이 스스로를 몰아세우기 바쁘다. 늘 부족하게 느껴지고 채워나가야 하는 것은 많은데 아직 그대로인 게 못마땅하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며칠을 자책하고 어쩌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바로 나일 수 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몰아세우며 꾹꾹 눌러담은 감정들과 상처가 골마터져 나오는 게 바로 울컥하며 쏟아지는 눈물이 아닐까? 내 안에 어린아이가 울고 있다면 달래줘야 한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 전에 나 자신에게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금 남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을 나 자신에게 해주는 것도 방법이다. 잘하고 있다고, 어떻게든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사람이 온다는 건 그의 일생이 오는 것이다. 너무도 유명한 정현종의 방문객이라는 시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라는 말을 떠올린다. 인연이라는 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가. 그래서 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에게 담겨 있을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의 미래가 궁금해진다. 이번엔 또 얼마나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와서 나를 놀라게 만들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그가 내게 걸어오면 그의 일생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 한다.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일. 우리는 가까울수록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걸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 착각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를 덜 사랑하는 것이라 치부해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말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이 그리 큰 게 아니라고, 그냥 다정한 말 한마디면 된다고, 고생 많았다고, 괜찮냐고,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말 한마디만 건네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해야 한다.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너무 낙담하지도 말고 너무 자만하지도 말고. 고진감래, 흥진비례. 쓴 것이 다하고 나면 단 것이 오고 흥이 다하면 슬픔이 온다 하는 말로 인생에서 어려움이 지나가면 좋은 시절이 오고 즐거운 일이 지나가면 슬픈 일이 닥쳐오니 세상에 너무 낙담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자만하지도 말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 얼마나 좋은 일이 오려고 이런 일이 생길까 하게 되었고 또 좋은 일이 생기면 너무 자만하지는 말자 하며 나 자신을 추스르게 되었다. 물론 쓴 것은 뱉어내지 않고 꼭꼭 씹는 일은 쉽지 않았다. 또 좋은 일들만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어쩔 수는 없다.
그래도 마음을 다잡아 본다. 어떤 일이든 너무 낙담하지도 말고 너무 자만하지도 말자고. 호스피스 환자들이 내게 일깨워 준 것들. 나는 그들이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을 마냥 두려워하고 있을 줄 알았다.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며 슬픔에 잠겨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물론 아파서 아무것도 못할 때도 있지만 아픔이 잦아들었을 땐 평소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남은 삶의 순간들을 깊이 음미했다.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슬프지만 그럴수록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삶을 이어가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내게 죽어가고 있더라도 살아있는 한 여전히 웃고 감탄하고 기뻐할 수 있으며 더욱 농축된 상태로 삶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었다. 또한 소중한 사람과의 1분 1초를 후회 없이 보내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나는 다시 시간의 무정함에 대해 떠올리게 되었다.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지고 있었지만 호스피스 환자들과 나는 다른 태도로 시간을 마주했다. 그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나는 앞으로도 많은 날들이 내게 남아있다고 믿었다. 왜 나는 이미 지난 일들을 붙잡고 있는 걸까? 그리고 오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 미리 걱정한다고 얻는 건 무엇일까? 지금 이 순간과 상관없는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혀 나는 왜 오늘 하루를 망치려는 걸까? 이제는 안다. 내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살기 위해 지켜야 할 한 가지.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고아라는 이유만으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세상에 태어났고 의지와 무관하게 버려졌다. 그러니 고아가 된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아라는 이유만으로 태어난 순간부터 편견과 차별 앞에 놓인다. 그들은 삶 속에서 어떤 것을 깨닫고 얻을 것인가? 그 해답을 나는 독일 철학자 페터 비에리 교수의 글에서 찾을 수 있었다. 페터 비에리 교수는 삶의 격에서 자신의 존엄성을 찾은 사람을 외부의 판단을 반드시 자신의 판단과 동일시해야만 할 불가피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어째서 나 자신을 타인의 눈을 통해 바라봐야 하는지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결함이라고 생각됐던 것들이 더 이상 결함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다고 했다. 타인의 관점과 상관없이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편견이나 차별 앞에 당당하고 타인이 절대 해칠 수 없는 각자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길 희망한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치열하게 살아온 황정민 배우에게 배우 생활 중 언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남아있느냐라고 묻자 그는 청룡 영화상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을 때라고 말했다. 수상자로 호명되자마자 그는 무명 시절 아내가 해준 말이 떠올랐다고 한다. 당신은 언젠가 나무주연상을 받게 될 거야. 그는 나 같은 단역 배우가 무슨 나무주연상이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웃어넘겼다. 하지만 아내는 무명 시절부터 주연 배우가 된 순간까지 늘 당신은 좋은 배우라고 격려와 믿음을 아끼지 않았고 결국 황정민은 그녀의 말처럼 청룡 영화상에서 나무주연상을 받게 되었다. 재능이 있고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될 때가 있다. 사람 일이라는 게 타이밍과 운도 중요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단계에서 미끄러질 때도 있다. 그럴 때 참 힘이 빠진다. 재정비하고 다시 도전을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그런데 그렇게 약해지고 자신 없어질 때 나를 믿어주는 누군가의 말에 힘을 냈던 순간이 있다. 잘하고 있다고,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 거냐고, 때론 현명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만 오랜 세월 곁에서 격려를 넘어서 무조건적으로 신뢰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만약 지금 당신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신뢰의 힘을 믿기 바란다. 그 힘이 분명 당신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밀어주고 있을 것이다. 방황하고 있다는 것은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다. 살아가다가 이게 맞나 싶고 그럼 뭘 해야 좀 나아질지 답을 찾으려 방황할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자꾸 흔들릴까 자책을 했었다. 그럴 때 위안이 된 말이 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는 괴테의 말이었다. 방황한다는 것이 약해서가 아니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는 증거라고 지친 나에게 그가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래서 방황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그래도 내가 안주하지 않고 어떻게든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라고. 마지막으로 뭔가 멋진 삶을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그래서 자꾸만 마음이 조급해질 때마다 나를 위로해준 말을 당신에게도 들려주고 싶다. 안톤 체호프의 바냐 아저씨에서 소냐가 바냐 아저씨를 위로하며 한 말이다. 바냐 아저씨, 우리 살아가도록 해요. 우리 앞에 끝없이 놓인 낮과 밤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운명이 우리에게 주는 시련들을 묵묵히 견뎌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이 든 후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도록 해요. 그리고 언젠가 마지막 시간이 오면 조용히 죽음을 맞이해요. 그리고 무덤 넘어 저 세상에 가서 얘기하기로 해요. 우리가 겪었던 고통을, 흘렸던 눈물을, 그리고 힘들었던 이 삶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엾게 여기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밝고 아름다운 삶이 펼쳐질 거예요. 기쁨에 넘쳐서 지금의 슬픔을 돌아볼 수 있을 거예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는 편히 쉬게 될 거예요. 이상은 15년 동안 길 위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운 삶의 의미, 참 괜찮은 태도에서 찾은 책 속 지혜였습니다. 직업상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배우려는 작가의 마음, 그 삶의 태도가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특별한 존재가 되려고 안달내지 말자고,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오히려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말자고, 그냥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보자고, 그거면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잊지 마세요. 오늘 하루를 행복한 마음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걸요. 감사합니다.